안녕하세요. 오늘은 암호화폐의 실생활 활용, 어디에 쓰이는가? 네 번째 시간이죠. 게임과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과 메타버스 분야는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흥미로운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게임과 디지털 세계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게임 속 아이템이나 캐릭터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NFT, 즉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은 디지털 예술품과 수집품에 실제 소유권을 부여하고, 또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세계는 부동산과 실제 경제 활동이 현실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이면서 완성된 모델은 아니지만, 이러한 실험들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소유와 경제 활동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은 기존의 온라인 게임과는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게임에서 아이템이나 캐릭터는 게임 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일 뿐이었는데요. 그리고 사용자는 단순히 그 아이템이나 캐릭터를 빌려 쓰는 것에 불과했죠. 따라서 게임 회사가 서버를 종료하거나 정책을 변경하게 된다면 사용자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얻은 자산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아이템과 캐릭터가 토큰화가 돼서 사용자의 웹3 지갑에 귀속이 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게임 속 자산을 소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사용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디지털 자산의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무기나 캐릭터가 NFT로 발행이 된다면, 그것은 게임 회사의 서버가 닫힌 뒤에도 사용자의 웹3 지갑에 남아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은 기존의 게임 산업의 권력 구조를 흔드는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유명한 블록체인 게임 엑시 인피니트의 캡처 화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대표적인 모델인 이 플레이 투 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게임의 가장 큰 실험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퀘스트나 미션을 수행하면서 토큰을 수령받고, 또 그 토큰을 거래소에서 돈으로 환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거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또 게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라고 하는 게임은 실제 필리핀이나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많은 사용자들이 생계 수단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죠. 즉, 블록체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형 시장으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새로운 직업군으로 탄생이 될 수도 있는 거대한 디지털 경제 사회 실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블록체인 게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NF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NFT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Non-Fungible 토큰으로서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되는 토큰의 한 종류입니다. 토큰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토큰과는 다르게 각각의 토큰이 대체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디지털 자산 하나하나의 고유성과 소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지털 파일은 컨트롤 C와 컨트롤 V를 통해서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죠. 따라서 기존의 디지털 파일은 원본 소유 관계에 대한 증명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NFT가 등장을 하면서 고유 토큰의 아이디가 등장을 하면서 원본을 보장하고, 이 토큰의 소유자가 누군지,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군지를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FT로 인해서 예술 시장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창작자들은 자신의 예술 작품을 NFT로 발행해서 오픈C와 같은 여러 플랫폼을 통해서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이 예술 작품이 1차 판매가 아닌 2차, 3차, 4차 판매가 됐을 때 스마트 컨트랙트에 내장된 코드로 인해서 원래 창작자에게 로열티가 지급되는 방식으로도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로직은 기존에 있었던 예술 시장에서는 없었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해주는 그런 새로운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NFT는 게임 분야에서도 아이템이나 수집품, 그리고 음악, 영상, 그리고 부동산에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즉, 한정판이나 단발성 콘텐츠를 이 NFT로 발행하면서 희소성 기반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단순 투자 대상이 아니라 디지털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자유로운 이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디지털 사회의 새로운 소유와 경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FT는 메타버스와 함께 새로운 장을 열고 있는데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단순히 채팅을 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공간을 넘어서 실제 세상과 동일한 모습을 디지털로 변경해 놓고 그 안에서 내가 마치 경제 생태계를 실험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의미합니다. 메타버스 내에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 상점과 같은 경우를 NFT로 발행을 하고 이 토지, 건물, 상점을 특정인의 소유권으로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이 NFT를 구매한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 개발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임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블록체인 상에 올라간 메타버스에서는 특정 토지나 광고, 이 커뮤니티 중심지로 이 수십만 달러가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샌드박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메타버스 상에 존재하는 토지를 판매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이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수천만 원대까지 호가가 나왔던 적도 있습니다. 물론 투기에 좀 가깝긴 하지만 이런 부동산을 NFT화해서 거래로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죠. 그리고 메타버스에서는 이 가상의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를 넘어서 사용자가 직접 아이템이나 의상을 제작을 해서 이를 NFT로 판매를 할 수도 있고, 가상의 콘서트나 전시회를 열어서 이 행사에 대한 티켓을 NFT화해서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블록체인 메타버스에서 존재하는 이 가상 자산은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획득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블록체인 메타버스 중 하나인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이 게임에서 각자의 사용자가 자신이 만든 아이템을 이 마켓플레이스에 올려서 판매하고 있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되게 다양한 아이템이 존재를 하는데 각자의 사용자들이 아이템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잘 만들었죠?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 디자인 툴만 익히신다면 얼마든지 이 마켓플레이스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 경제는 점차 현실 경제와의 경계를 허물고 있는데요. 기업들은 가상 부동산을 광고 채널로 활용하거나 신규 제품 출시를 메타버스 안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기반 결제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과 연동이 돼서 가상 자산을 현금화하거나 역으로 현실 화폐를 가상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메타버스를 단순한 게임적인 공간에서 미래의 산업 플랫폼으로 확장시키는 중요한 단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환상에도 불구하고 게임이나 메타버스 분야에서 발행된 토큰들은 대체로 시가총액 100위권 밖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들 프로젝트의 이용자 수나 실제 수익 구조가 아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정 게임이나 플랫폼의 인기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시적인 열풍 이후에 가격이 급락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초기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제도적 기반과 시장 신뢰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점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큰들은 독자적인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대표적인 게임과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존재하는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토큰으로는 엑스 인피니티, 그리고 샌드, 그리고 마나라고 하는 이 디센트럴랜드라고 하는 메타버스에서 운영되는 토큰이 있습니다. 우선 이 엑시 인피니티는 아까 캡처 화면에서 봤던 것처럼 몬스터를 수집하고 플레이 투 언의 대표적인 게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투 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을 수행하면서 토큰을 수령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모델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샌드박스는 이 메타버스로 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 내에서 토지를 개발하고 또 아이템을 거래하는 이러한 환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역시 샌드박스와 동일한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토지나 아이템을 NFT화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전시나 이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의 인프라와 플랫폼, 그리고 생태계를 유지하는 이 토큰 생태계인데요. 첫 번째가 이뮤터블 X, 그리고 갈라, 그리고 에페코인, 그리고 랜더, 그리고 플로키, 그리고 폼이라고 하는 토큰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터블 X는 단순히 블록체인 게임을 위한 체인이라기보다도 NFT를 발행하고 발행된 NFT를 거래하고 지갑에서 보관하고 결제하고 그리고 개발자까지 지원을 하는 풀스택 게임 플랫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는 이미터블 X와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이미터블 X가 블록체인 게임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했다면 이 갈라라고 하는 플랫폼은 게임 엔터테인먼트 제작사와 이 퍼블리셔가 합쳐진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에페코인은 NFT와 웹3 그리고 다오 거버넌스를 연결하는 웹3 유틸리티 토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로키라고 하는 이 토큰은 밈 코인으로 시작해서 실제로 교육과 메타버스 프로젝트까지 그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폼이라고 하는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블록체인 게임의 클라우드 펀딩 그리고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주는 일종의 런치패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의 다양한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존재하고 있고 어디까지나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얕은 수준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더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게임과 메타버스 분야에 있는 암호화폐를 투자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체크 포인트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이나 이 메타버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위험 또한 존재를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단순히 화제가 되고 유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핵심 요소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 사용자 기반과 커뮤니티 규모를 살펴봐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일시적인 관심을 받으면 급등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꾸준히 사용하는 이용자가 부족하다면 반드시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생명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충성도 높은 커뮤니티가 있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의 지속 가능성과 토큰의 경제 구조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플레이 투 원 게임의 경우 신규 참여자의 유입만으로는 실제 프로젝트가 오래가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토큰 발행과 소각, 보상 설계가 얼마나 균형 있게 짜여져 있는지가 핵심일 것 같고 이러한 건전한 경제 구조가 없다면 급격한 몰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NFT의 시장과 유동성 법적 지위인데요. NFT는 희소성과 소유권을 보장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량이 없다면 이것은 한낱 데이터의 쪼가리에 불과한 거죠. 그리고 저작권 분쟁이나 법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제도적 환경이 어떻게 정비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의 확장성인데요. 단순히 가상 부동산이나 거래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 있는지 아니면 다양한 기업과 창작자가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 확장 가능성이 낮은 플랫폼은 단기적인 유행으로 끝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설명드린 이 네 가지 체크 포인트는 프로젝트 신뢰성 판단의 최소 안전장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 분야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게임 아이템이나 디지털 예술품들을 NFT화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지갑에 귀속시킬 수 있고 이것은 그 사용자가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게임 자체가 하나의 수익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요. 게임 플레이하면서 토큰을 보상하고 그리고 창작물을 만들고 발행하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경제 활동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의 특징상 국경에 제약이 없고 누구나 동일한 조건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방성과 확장성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계 또한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블록체인 게임과 메타버스는 투기적인 버블로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한때 기대감으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폭락하는 이런 사례들이 존재하면서 많은 사용자들이 손실을 보기도 했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미완성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었던 게임처럼 원활하거나 이 UX를 사용자 친화적인 UX를 전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대중의 접근 장벽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토큰의 이벤트로 인해서 신규 참여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단기 유행에 좌우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 또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타버스와 게임 분야는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지닌 이중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할 수 있고 균형 잡힌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게임과 NFT 그리고 메타버스 분야는 여전히 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시도들이 쌓여서 미래 산업의 밑그림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쌓여서 미래 산업의 밑그림을 형성을 하고 있고 지금은 일부만 참여하고 있지만 점차 실생활로 확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은 오락을 넘어서 경제, 노동 활동의 모델이 될 것이고 이 게임 캐릭터나 아이템은 소득을 창출하고 이것을 통해서 글로벌 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NFT는 예술과 문화 산업의 판도를 더욱 넓혀서 단순히 그림과 음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영화나 공연,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작자가 직접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타버스는 가상 부동산 거래와 디지털 경제 활동을 넘어서 기업, 교육, 사회적 활동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일이나 학습, 그리고 창작을 하는 공간으로 확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 가지 흐름은 서로 융합이 될 것인데요. 게임은 메타버스 안에서 운영이 되고 그 안에서 자산은 NFT로 발행이 되고 이를 통한 경제활동이 현실 세계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는 게임, 예술, 가상공간이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결합되는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번 강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